그런데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단순히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 의무, 잔급 지급 의무, 이자 지급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중도금 대출은행이나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봤을 때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분양계약 해제 취소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분양계약 해제 취소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양을 받을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가는 것이 제일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으니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양 받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시거나 합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늦게 하거나 합의 해제를 늦게 하는 경우 당연히 이자를 많이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의 기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나는 당연히 해제 취소 통보가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행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말하면서 협의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단순히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중도금 지급 의무, 잔급 지급 의무, 이자 지급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중도금 대출은행이나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봤을 때 수분양자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만 불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시행사가 알선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시는데요. 보통 1차에서 6차까지 분할해서 신탁사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만약 1차, 2차까지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향후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시행사, 신탁사에게 상대방의 기책사유를 근거로 하는 계약 해제 취소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은행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사, 신탁사 기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었으니 중도금 대출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중도금은 내가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대의 변제 받으라는 내용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해서 진행했던 건들 중에서 실제 중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사, 신탁사 측에 내 돈이 최대한 작게 들어가야 분쟁의 크기도 작아지고 협의가 되기 쉽고 나의 부담도 덜해집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중도금이 모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시행사, 신탁사로부터 다시 거액의 중도금을 내가 찾아와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고 분쟁의 크기가 커지고 협상 시 협상력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행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 각 현장에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사람, 합의 해지 원하는 사람, 소송 제기하는 사람, 지연이자나 하자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시행사가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에 이러한 문제의 점들이 몰리게 되면 시행사가 영세하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 합의 해지를 할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도 분쟁이 많이 증가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합의 등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행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등기 이후에도 계약 해제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법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분양자가 묵인하고 또는 합의해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시는데 잔금 대출 액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엄청난 부담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월세 수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도 수분양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긴 시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행사 측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시행사는 대부분 발생한 분쟁과 미분양된 호실을 추가로 분양하기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하자 보수는 뒷전으로 가고 신경도 안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분양받지 않으시려는 분들은 가능한 빨리 분양계약 해제 취소 해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송 전에 시행사에게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방법,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방법, 상가, 오피스텔, 지식생활센터, 생활력 숙박시설 각 종류별로 대처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 해제 취소권은 분양계약서 자체가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해결 방법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을 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저희 로펌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